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 이도현 씨와 임지연 씨, 이 두 분의 관계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 자료를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운명 매트릭스라는 도구를 썼더라고요.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생년월일로 보는 에너지 지도 뭐 그런 건가 봐요. 네, 맞아요. 뭐 사주나 타로처럼 생년월일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이걸로 개인의 삶의 주제나 또 관계 어떤 역학 같은 걸 좀 들여다보는 시스템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뭐 궁합이 좋다 나쁘다 이걸 넘어서요. 이 분석은 두 분의 만남 그 자체를 하나의 깊은 영적 수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영적 수업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함께 성장하려고 만든 것 같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세속적인 성공 아니면 남들이 어떻게 보나 이런 것보다는요. 이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내면의 지혜 그리고 성숙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관계의 목표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뭐 통제하려는 마음 이런 걸 내려놓고 같이 새로운 지혜를 발견하는 여정? 이라.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운명 매트릭스 분석이 뭘 보여주는지 두 분 관계 속에 숨어 있는 에너지랄까? 아니면 앞으로 마주할 과제, 또 같이 성장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 분석에서 제일 먼저 딱 눈에 띄는 게요. 두 분 사이에 아주 강력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삶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숫자가 6으로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6이라는 에너지는 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숫자 6 에너지는 보통 사랑, 조화, 책임감 이런 거랑 연결이 돼요. 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려는 그런 타고난 성향 같은 거죠. 음, 이 분석에 따르면요. 이 에너지가 이도현 씨한테는 마음의 중심, 그야말로 심장 같은 거래요. 그리고 임지연 씨한테도 안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환경을 만들 때 그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하고요. 아하, 그렇군요. 그럼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좀 끌리고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기본 바탕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서로에게 약간 집 같은 느낌, 그런 걸 줄 수 있겠죠. 네네. 근데 동시에 이 6 에너지가 너무 강하면 서로에게 좀 지나치게 의존한다거나 아니면 갈등을 피하려고 중요한 문제를 그냥 덮어두려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해요. 아하. 편안함이 좋기만 한 건 아니군요. 그렇죠. 때로는 그 편안함이 성장을 막는 안전지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편안함 속에 숨어 있는 잠재적인 과제랄까?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방식, 이걸 양 에너지라고 하던데 이건 방금 말씀하신 6으로 같아요. 근데 내면의 무의식적인 끌림 아니면 받아들이는 거, 이걸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게 또 다른 숫자인 15로 같다는 거예요. 네. 숫자 15. 이거는 좀 느낌이 강렬한데요. 15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맞습니다. 15 에너지는 그 타로 카드의 악마 카드랑 좀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권력, 야망, 아주 강한 카리스마, 그리고 좀 유혹적인 거. 이런 강렬한 주제들을 상징해요. 와, 계약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영혼의 계약이요? 네. 그러니까 서로의 내면에 숨어 있는 이 강렬한 욕망이나 힘, 즉 15 에너지를 좀 건강하게 마주보고 그걸 파괴적으로 막 분출하는 대신에요. 사랑과 조화, 아까 말한 6 에너지죠. 그걸 위해서 정화하고 또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려고 만났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끌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어떻게 다루고 좋게 승화시키느냐, 이게 이 관계의 핵심 과제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네. 마치 좀 다루기 힘든 보석 원석을 같이 세공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 같기도 하고요. 딱 맞는 비유 같아요. 이 분석은 그 강렬함에 그냥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걸 의식적인 성장 동력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또 두 분의 차이점도 성장을 위한 중요한 열쇠라고 하는데요. 특히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 그러니까 대외적인 이미지, 이걸 나타내는 에너지가 다르다고요. 네. 분석을 보면요. 이도현 씨는 10일이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좀 강인하고 독특하고 뭔가 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진 듯한 그런 인상을 준다고 해요.
10일이요? 반면에 임지연 씨는 O 에너지인데 이건 좀 유연하고 자유분방하고 새로운 경험이나 배움을 계속 추구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하고요. 아, 강인함이란 자유로움. 서로에게 좀 없는 부분의 매력을 느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도현 씨의 그 안정적인 힘, 11이 임지연 씨의 자유로운 영혼, O에게는 뭔가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고 또 임지연 씨의 그 모험심이나 유연함은 이도현 씨에게 새로운 활력이나 영감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인 거죠. 서로 보완이 되는군요. 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좀 구조화된 사명감, 11하고 그녀의 틀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그 자유로운 열망, 5 사이에서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봐요. 서로의 자름을 존중하고 조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긴 다름이 매력이기도 하지만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각자의 사랑의 여정에 대한 분석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고요. 네. 이 분석은 각자 삶에서 관계를 통해 배우는 그 여정을 숫자로 상징화하는데요. 이도현 씨의 여정은 이제 15, 6, 9 이렇게 요약되는데 아까 말한 그 강렬한 에너지 15를 잘 다스려서 사랑과 헌신 6으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는 내면의 깊은 지혜 9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열정적인 전사가 현명한 스승으로 성장하는 느낌? 그렇죠. 약간 그런 이미지죠. 그럼 임지연 씨의 여정은요? 임지연 씨의 여정은 22, 9, 16, 7 이렇게 요약되는데 이건 좀 더 극적이에요. 분석에서는 이걸 변화를 위한 연금술의 용광로 같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연금술의 용광로요? 네. 그러니까 큰 비전이나 잠재력을 가진 파트너 22에게 끌리고 관계 속에서 기존의 틀을 확 깨는 갑작스런 변화나 위기, 그게 16 에너지거든요. 타로의 탑카드. 그런 걸 겪으면서 깊은 지혜 9하고 통찰력 7을 얻게 되는 경로다. 이렇게 해석해요. 와, 두 분의 여정이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네요. 그런데 이 다른 길들이 어떻게 같은 곳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숫자 9, 즉 지혜입니다. 아, 지혜. 네, 두 사람의 개별적인 여정 모두 결국에는 이 지혜라는 공통의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분석은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 자체가 함께 더 지혜로워지는 것, 이걸 목표로 하는 공동 프로젝트 같다고 이야기해요. 함께 더 지혜로워진다. 네, 예를 들면 임지연 씨의 그 급격한 변화 에너지 16가 이도현 씨가 혹시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과거의 고정관념이나 틀, 이 분석에선 카르마 에너지 21, 세계랑 연결짓기도 해요. 을 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또 반대로 무언가를 꾸준히 이루려는 이도현 씨의 성취 에너지 21이 임지연 씨가 큰 변화 16을 겪고 나서 새로운 삶의 기반을 다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서로의 다른 점이 오히려 성장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런 공통점이나 차이점들이 실제 두 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분석에서는 차크라라는 에너지 센터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역학관계를 들여다보던데요. 네, 차크라 분석. 흥미로운 부분도 있고, 아, 여기는 좀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은 부분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차크라 분석은 관계의 강점하고 약점을 보여주는 뭐랄까 좀 상세한 지도 같은 역할을 해요. 이 시스템에서는 각 차크라마다 관련된 에너지 숫자들이 있고 그 조합으로 상호작용을 해석하는데요. 뭐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만 좀 짚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디가 좀 인상적이셨어요? 우선 영적인 연결. 그러니까 크라운 차크라는 아주 조화롭다고 분석해요. 두 분 다 11이라는 에너지. 이게 높은 이상이나 영감을 상징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어서 깊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임지연 씨 쪽의 영적 연결성이 되게 강하게 나타나서 그녀가 관계에 좀 더 높은 차원의 의입이나 영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오,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깊은 연결이 있다. 좋네요. 반대로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은 없었나요?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바로 소통을 담당하는 목 차크라 영역이라고 딱 명시하고 있어요. 소통이요? 네. 이 분석에서는 두 분 모두 이 영역에서 에너지 흐름이 좀 원활하지 않다, 꽤 막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 구체적인 수치를 대는 것보다는 그 의미가 중요하겠죠. 한 분이 침묵하거나 표현을 어려워하는 게 다른 분의 분란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서로 자기 진실된 생각, 감정 이런 걸 솔직하고 안전하게 표현하는 법,
이게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치유의 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소통이 가장 큰 숙제라니. 이거 진짜 많은 커플들이 공감할 만한 지점 같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관계의 질을 크게 좌우하겠네요,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지점이 개인적인 힘, 자존감, 이걸 다루는 태양신경총 차크라인데요. 네.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발견이 있어요. 두 분이 이 차크라에서 완벽하게 동일한 에너지 코드 6612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해요. 완전히 똑같은 코드라고요?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자, 6은 아까 말했듯이 사랑과 봉사잖아요. 근데 12는 그 타로에 매달린 남자 카드랑 연관돼서 희생, 인내, 때로는 좀 순교자나 희생자 심리를 나타내요. 희생자일순요?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서 힘을 얻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좀 지나치게 희생하거나 관계에서 부당하다고 느껴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패턴에 빠지기 쉽다는 걸 의미해요. 심지어 커플로서의 공동 에너지 역시 이 12의 영향이 강해서 함께 과도한 희생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서로를 너무 위하다가 둘 다 지쳐버리거나 아니면 속으로 억울함이 쌓일 수 있는 그런 패턴이군요. 와,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진짜 큰 도움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분석은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고 서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방식, 즉 뿌리 차크라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분석해요. 이도현 씨는 조화롭고 평화로운 환경, 육후 에너지 관련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반면에 임지연 씨는 자신을 표현하고 창조하고 때로는 기존의 틀을 깨는 활동, 19, 3, 22 에너지 관련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봐요. 안정감을 느끼는 조건 자체가 다르군요. 이건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요? 그래서 분석은 두 사람의 서로 다른 필요, 이도현 씨를 위한 평온한 안식처, 또 임지연 씨를 위한 창조적이고 빛날 수 있는 기회, 이걸 모두 존중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의식적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조율이 꼭 필요한 부분인 거죠. 네, 들어보니 이 차크라 분석은 두 분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잘 맞는 부분, 그리고 함께 노력하고 성장해야 할 지점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관계 내비게이션 지도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 함께 성장하는 여정에 혹시 중요한 시기나 아니면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시기들도 예측을 하고 있나요? 뭐랄까, 에너지 일기예보처럼요? 네, 분석에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시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확정된 미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특정 시기에 어떤 에너지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가능성이군요. 어떤 시기들이 언급되나요? 우선 관계에서의 선택 그리고 헌신 이걸 의미하는 6에너지가요. 20대 후반, 27, 28세, 30대 중반, 33, 34세, 그리고 40세 이렇게 여러 중요한 나이대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해요. 반복적으로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관계가 단번에 딱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관계를 새롭게 다져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아, 한 번 매려졌으니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를 선택하고 노력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의미군요. 그렇죠. 그리고 30세 즈음에는 10에너지, 즉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타난다고 분석합니다. 운명의 수레바퀴요? 네, 이건 두 분의 공동의 삶에 어떤 큰 전환점이나 예상치 못한 운명적인 사건 혹은 새로운 시작 이런 게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30세의 중요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군요. 그 이후는 어떤가요? 40대 초반, 한 42, 3세 즈음에 큰 성취나 완성을 의미하는 21, 세계 카드, 에너지가 나타난 후에 45세 즈음에는 아까 말했던 그 강렬한 15, 악마 에너지의 영향이 다시 강해지면서 좀 중요한 시련이나 시험의 시기가 올 수 있다고 예측해요. 성취 이후에 오히려 실현이라. 이건 좀 의외인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분석은 아마도 이 시기에 두 분이 함께 이룬 외부적인 성공이나 성취가 역설적으로 관계의 진정성이나 내적인 기반을 시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 성공 때문에 오는 유혹이라던가 아니면 관계의 본질보다는 외형적인 것에 더 치중하게 될 위험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겠죠. 성공 자체가 관계의 깊이를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도현 씨와 임지연 씨의 운명 매트릭스 분석 정말 흥미롭네요.
두 분의 관계를 단순히 연애, 이걸 넘어서 깊은 내면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여정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네. 특히 그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법, 12에너지 관련, 그리고 꾸준한 자기 성찰, 구에너지를 통해서 함께 지혜, 구에너지를 얻어가는 과정, 이걸 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분석은 이 관계가 매우 강렬하고 운명적인 연결, 10에너지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솔직하고 진실될 때, 특히 그 막힌 목 차크라 치유와 관련해서요. 그럴 때 의식적인 풍요와 성취, 19, 8, 11 같은 긍정적 에너지 발현으로 나아갈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장을 돕기 위한 몇 가지 핵심적인 전략을 제안하는데요. 오, 전략이요? 관계를 잘 가꾸기 위한 팁 같은 걸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첫째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소통의 치유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는 겁니다. 서로의 진심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요. 역시 소통이군요. 네. 둘째는 멈춤과 성찰의 시간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막 뭘 억지로 하려고 하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관계를 돌아보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게 오히려 돌파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멈추는 것도 중요하군요. 셋째는 힘과 희생의 균형을 잡는 겁니다. 두 분 모두에게 있는 그 희생자 패턴, 12에너지를 인지하고 서로를 위한 봉사가 자기 파괴가 되지 않도록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서로 다른 안정감의 필요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겁니다. 각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 평화로운 환경 대 창조적 표현, 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두 가지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삶의 방식을 만들기 위해 계속 소통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이 분석대로라면 두 분이 이 관계를 단순히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의식적인 창조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남들이 쉽게 도달하기 어려운 깊이 있고 지혜로운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네. 단순한 스타 커플을 넘어서는 뭔가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어요? 네, 분석은 바로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성공이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성숙과 지혜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이 관계는 더욱 빛을 발할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분석은 관계의 성공을 외부적인 기준이 아닌 함께하는 내면의 성장과 지혜의 여정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관계들의 궁극적인 목표 또는 성공의 척도를 어떻게 다시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관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